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이제 명절 끝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각오를 합니다. 이제 새로 이제 하실 뭐 새해가 시작됐구나 해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은 올해 이제 합격자 발표에 자기 이름 보면 또 신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합격증 이제 종이 하나 또 받는 날 막 울어요. 내가 이거 하나 받을 이 고생했구나 해가지고 종이 한 장인데 일단 종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합격증 받는 거. 예.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60점. 집에 중고생 아들이 학교에서 60점 받아왔다. 그때 어떻게 뭐 너 전공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은 60점 못 맞아. 그러면 안 돼. 그렇죠? 60점. 60점 맞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 오늘 공부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0년을 시험 보면 한 7번 정도 시험에 나와요. 내 땅 사가라 하는 게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내 땅을 사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매수 청구권의 요의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문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써 놓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은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에 적응이 돼야 돼요. 시험에. 그래서 뭐 단어 써놓고 화살표 하고 OX 하잖아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문장,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장들을 그대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특히 법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갖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 매수 청구권이 어떤 건지 한번 개념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 부동산 관련해서 판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지자체가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한 판례를 제일 많이 만들어냈어요. 성남시.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요. 그 특정한 도시를 말하면은 또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나라에서 어느 도시는 앞으로 10년 지나면 소멸될 거다. 그래서 그 도시 얘기하면은 학생들 중에서 왜 그 도시를 나쁘게 얘기하냐고 막 그래. 자기가 거기 고향이 거기라면서 부동산하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이제 특정한 도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경기도 요 성남시. 이 경기도 성남시는요. 옛날에 우리 부동산의 기본법이 도시계획법이었잖아요. 첫날 공부하셨죠? 그래서 그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돼서 최초로 만들었던 도시가 경기도 성남시예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예전에 70년대 만들어질 때 이 성남시의 특징은요. 예전에 저는 뭐 어려서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기록에 본 건데 서울이 이제 재개발이 될 때입니다. 뭐 서울 예전에 청계천이요. 아주 맑은 물이 흘렀대요. 그래서 맑다는 뜻으로 청계, 청계천. 그 주변에 무허가 판잣집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서울이 재개발되면서 무허가 판잣집을 막 철거하면서 그때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간 곳이 경기도 성남시예요. 예. 그 성남시는요. 처음에 성남시 주민들은 다 철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성남시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1번 활기차다. 2번 칙칙하다. 칙칙한 분위기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성남시가 이제 성남시 분당구가 생기면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또 성남의 특징은요. 평지가 없어요. 다 언덕이에요. 언덕입니다. 평지가 없어요. 성남에서 오래 살면은 다리가 굵어집니다. 제가 성남에 살았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성남에서. 예. 그 재건축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남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갑자기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성남을 만든 법은 도시계획법이고 그러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요. 이 법을 잘못 적용한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국가는 원래 또 지자체는 원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권리 의식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권리 침해 당했다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경기도 성남시예요. 그 이제 성남시에요. 서울에서 인구가 막 유입돼 들어와요. 그러면 성남에 요런 이제 도로 같은 걸 만들어야 되죠. 자, 여기 이제 도로가 막 생깁니다. 도로.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가 생겨야 돼요. 근데 요쪽에 땅이 갑이라는 사람 소유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대표가 학교 같은 거예요. 학교. 초등학교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란 겁니다. 결정고시. 그러면은 이 학교 부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예요. 요거는 개인 사유지도 괜찮고요. 국유지나 시유지 가리지 않아. 소유자가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설치하겠다. 대표가 학교나 공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갑소유의 땅에다가 학교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라면요. 요 땅의 명칭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돼요. 그러면 바로 이거죠. 예를 들면 학교 부지죠. 그렇죠? 학교 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개인 사유지지만 학교 부지로 결정되는 순간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못 지어요. 개인 사유지인데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개인 소유 저 갑소유의 땅에다가 초등학교 짓겠다고 결정고시했습니다. 이제 학교 부지가 됐어요. 학교 외엔 다른 건물 못 짓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저 땅값을 언제 받냐 그러면 학교가 직접 설치가 될 때 받아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있다가 학교가 설치가 되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아니면 협의 양도해서 땅값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떠나면 되잖아요. 이러면 아주 깔끔해. 근데 문제는 학교 설치한다고 갑소유 개인 소유 땅에다가 결정 고시해놓고 나서 묶어서 학교 부지로 10년 20년이 지나도 학교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갑은요 자기 땅인데 학교 외에는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으니까 10년 20년간 자기 건물 못 지었죠. 자기 땅 못 썼잖아요. 손실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먼저 지어놓은 건물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건물은 학교가 들어서면 철거될 거잖아요. 철거 예정인 건물이 망가졌다고 해서 개축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면 저 갑한테는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행위 제한. 어떤 행위 제한인가? 건축 금지야. 건축 금지. 공작물 설치도 금지예요. 자, 그래서 갑은 자기 땅인데 이용을 하나도 못했죠. 손실을 봤잖아요. 그렇죠? 땅값도 못 받았어. 학교 설치 안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길 건너편에 이제 요 신혼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어요. 너무 좋아해. 왜? 길 건너편이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이제 몇 살 지나고 난 다음 입학할 때 길 건너 학교에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커가지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학교가 안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애가 휴가 나와서 엄마 그 학교 들어섰어? 야 아직도 안 들어섰다 야. 뭐죠? 그러면 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에다가 손실 보상을 청구한 거예요. 내 땅을 학교 부지로 묶어놓는 바람에. 근데 학교는 설치가 돼야지 땅값 받는데 설치 안 됐죠. 찜만 당했죠. 자기 땅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면은 10년간 내 땅 못 쓴 토지 임대료라도 내놔라. 그랬더니 당시 법에는요. 이렇게 억울한 갑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당신이 억울한 줄 알겠는데 이 법에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손실보상 해주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기는 거예요. 헌재라 그래요. 헌법재판소. 1987년도에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탄핵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위헌 판결에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문제가 됐던 요 학교 설치할 때 손실 보상이 안 써 있던 옛날 구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에서는요, 이렇게 피해본 갑한테 손실을 보상해 주라는 손실 보상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라고 돼 있었거든요. 헌법 위반됐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했어요. 헌법 불합치 판결. 이게 뭐냐 그러면 위헌 판결 대신에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에요. 왜? 위헌 판결하면 법이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학교 부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난리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이 생기니까 위헌 판결하면 그 조문은 없어진다. 혼란 생기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법을 개정해라 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 위헌 판결 대신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한테 손실 보상의 방법으로 현금 보상은 하지 못하고 갑이 성남시에다가 내 땅을 사가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생긴 제도가 바로 요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이 생긴 이유를 알게 되면은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판례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입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 가면 자기네들이 판결 내린 것 중에서 본인 스스로 감동받아서 대표 판례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판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경제 분야 판례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합헌이다. 매수 청구 인정했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서 몇 개가 쭉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남시가 만들어낸 이 이제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이 수십 페이지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공원, 학교, 도로가 다 도시군 계획시설. 그 도시가 시나 특별자치도일 때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요 도시계획시설의 대표가 뭐라 그랬으면 학교라 그랬죠? 자, 학교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걸 줄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뭐예요? 학교 설치 결정한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안 됐다.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교 부지로 10년간 묶여버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뭐예요? 학교 부지죠. 그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돼.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지목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예, 지목이 돼. 대인 토지 소유자 반 누구예요? 갑은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가 6명이죠. 6명 시장 군수에게 차라리 내 땅 사가라.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사가라는 거. 성남시장한테. 예.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몇 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될 수 있느냐? 10년. 그걸 20년을 바꿔내겠지? 10년. 그 다음에 요 가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공법이 어려운 게 겨우 읽었는데 가로에서 또 뭔 또 제외라고 나와. 짜증나. 민법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뭐냐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으면은요 10년 내 있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된 거야. 그래서 매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언제 사업에 착수했냐 그러면 삽으로 땅을 팔 때가 아니야. 뭐든지 직전 단계가 사업의 착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삽으로 땅을 팔 때가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된 착수 시기가 아니라 직전 단계가 착수라고. 그러면 땅을 갖다가 삽으로 파기 직전 단계가 땅 파기 위한 계획이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의 도장을 받고 다음 날 땅을 파거든. 그래서 실시 계획은 땅 파는 계획이거든요. 자, 땅 파는 계획에 대해서 도장을 받는 게 인가예요. 그러면 실시 계획 인가가 있었다. 그럼 이때가 사업에 착수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10년 내에 실시 계획 인가가 있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못하는 거죠. 착수했으니까. 시험에 최근에 두 문제나 그 정답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항상 직전 단계가 착수식이다. 착수식이. 방화제, 불지릉이 방화제죠. 방화제의 착수 시기는요. 건물에 불을 붙였을 때가 아니야. 자, 자기가 중개사 시험 받는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학원에 불 지르러 왔어. 그래서 학원에다가 건물에 불을 붙였을 때가 방화제의 착수 시기에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들이댈 때야. 불이 붙었을 때가 아니라 들이대는 순간이 착수 시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착수 시기에 대해서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나디오 절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려서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라디오가요 이렇게 나무 상자에 라디오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코드를 꽂아서 이 라디오를 틀었다 옛날에. 그래서 이 절도범이요 대문 열려 있을 때 들어온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마루에 라디오가 있고 전기 코드선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훔치려고 코드를 갖다 먼저 뽑아야 되니까 코드를 뽑으려고 선을 딱 잡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기소하면서 절도죄에 착수했으니까 절도 미수다. 예. 그랬더니 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손으로 라디오를 만진 적 없다. 이 사람은 주거 침입만 한 거다. 주거 침입죄가 형량이 적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러면 네가 라디오의 그 선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붙잡혔는데 요거 뽑고 난 다음에 네 손은 다음 단계 어디로 가니 그러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라디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선을 뽑는 게 뭐예요? 직전 단계죠. 이때 라디오 절도에 착수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항상 직전 단계.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직전 단계가 착수식이다. 그래서 땅 파는 것의 직전 단계가 뭐야? 땅 파는 계획에 대한 도장을 받는 거, 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제 두 문제 나왔는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외울 게 없이 다 맞추는데 그렇지 않고 또 뭔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 공시법 시간에 배웠죠. 지목이 대. 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정답이 이거였어요. 예, 가장 많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유를 알아야지 기억이 남아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땅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목이 답인 토지야. 논. 지목이 대예요. 두 개의 토지가 동시에 학교 부지로 지정됐어. 그러면 이제는 이 땅이 신축 금지죠. 그렇죠? 신축 금지예요. 지목이 답인 소유자한테 지자체에서 당신 땅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됐습니다. 학교 부지가 됐으니까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건축, 신축 금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이 웃어요. 충격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내 땅은 논이에요. 논은 이미 학교 건물 짓는 거 이미 금지돼 있잖아요. 당신 땅은 학교 외에 다른 건물 못 짓습니다. 내 땅은 어차피 못 짓는 땅이야. 답이니까. 충격 없죠.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한테 이 사람이 다음 달에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부지로 지정하면서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충격받았죠. 손실 봤잖아요. 자, 어떤 지목이 손실 보는 거예요? 대.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물을 짓는 땅인데 건물 못 짓게 했으니까 손실을 받고 지목이 답이나 전이야. 어차피 건축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충격이 없지. 어떤 사람이 배를 몰고 가는데 당신의 배를 가라앉히겠다. 아 웃어. 내 배는 잠수함이야. 어차피 물속을 가라. 예. 전 충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목이 뭐라고요?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기출문제 맞춰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 7문제 맞히신 거예요. 기출문제. 예. 근데 지금 맞히는데 왜 심지어 틀려? 맞추는데.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토지 뒤에 가로가 또 있어.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자, 토지 위에 건축물과 정착물이 있을 때는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배웠나? 배웠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이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자체는요, 제한 물건이 설정돼 있는 재산권은 취득하지 않아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수 청구했다. 그러면 토지만 지자체가 매수해주면 건물은 계속 자기 거잖아. 그러면 지자체는요, 이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지상권의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사거나 단살려고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때만 실제로 사줘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대한 정의 배웠습니까? 민법 시간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정착물에는 건축물, 수목, 조량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문 보세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이게 말이 돼? 건축물이 어디에 들어가는 걸래? 정착물 들어가는 거죠. 요 가로를 만든 담당자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물권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그냥 가로하고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포함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정착물에 건축물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는 거지. 민법을 공부 안 하고 공법 조문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냥 어떻게 생각해 그냥 건축물 정착물. 그다음에 원칙적인 행정의 책임자 6명 시장 군수에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요 조문 한 개. 이걸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공부 다 했습니다. 이걸 이해를 안 하고 기계적으로 백날 외워봤자 어차피 문제를 못 맞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매수 의무자에게 제출. 그런데 밑에 어느에 해당할 때는 6명 시장 군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원칙은 6명 시장 군수인데 자 1번 보세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LH공사였어. LH공사. 제가 LH공사라고 쓰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내공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공사가 아니라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물어본다니까요. 신입생들이. 그러면 너무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는 백치미가 있잖아요. 예? 답변해 줍니다. 그거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LH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못 써서 오해하셨지만 내공사가 아니라 LH공사입니다. 설명해줘요. 그랬던 분이 이제 4학년쯤 되고 나면은요 입에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바뀌는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이 학교 설치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LH공사로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LH가 신도시 만들 때 학교 설치도 LH공사가 시행자 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10년 내에 학교 설치 안 한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 LH공사 시행자 잘못이죠. 그럴 때 누구한테 땅 사가라 그래야 돼요? 시행자한테.
즉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돼요. 그다음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가 있죠. 시설관리공단. 근데 두 명이 서로 다를 때는, 그래서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누구 잘못이 더 커요? 설치 의무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의무자였다. 시설관리공단한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원칙은 6명 시장 군수. 시행자가 정의했던 그 시행자. 그다음에 설치 관리 의무자. 둘이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당연히 나왔겠죠. 아무도 안 틀려. 예. 그러면 이제 내 땅 사가라 그랬을 때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형성권 배웠어요? 형성권 아직 안 배웠죠? 예. 이제 형성권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3월달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청구 받은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요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살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6명 시장 군수에게 알려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거 수없이 시험 나왔어요. 6개월. 내 땅 사가라. 자, 저 갑이 성남시에다가 내 땅 사가라 했더니 성남시가 살까 말까 결정하는데 6개월.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돈 없다고. 근데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 실제 몇 년 내에 2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돼. 땅값을 지급해야 되는데 원칙은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성남시가 갑한테 현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명절 때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설문조사. 이번 명절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1위가 뭘까요? 현금. 2위가 현찰. 예. 그러면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뭔가? 책. 2등이 스카프. 그래서 명절 때 스카프로 책을 싸서 주는 거예요. 책을 스카프로 싸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현금. 그렇죠? 현금. 예외가 시험 문제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보시면 나오죠. 매수 의무자가 아까 시행자일 수도 있죠. LH 시행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는요.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땅값을 주고 나중에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채권을 일단 먼저 주고. 그러면 이때 언제 현찰 대신에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죠. 첫 번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하면 뭐 현찰 대신에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성년 후견인. 예. 제정신이 아니. 그렇죠?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그럼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행위 무능력자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행위 무능력자.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라 그랬어요.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행위 무능력자. 바로 제한 능력자라 그러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죠? 또는요 이제 또는 2번 거의 다 2번이에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이요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었어요. 5글자. 토지 수용법. 근데 토지 수용법인데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도 수용하거든요. 바꿨어 이름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번만 읽으면 숨이 차요. 예전 토지 수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줄여 그냥 공치법이라 부릅니다. 공치법 시행령. 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그래요. 예.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 초과하는 것은 뭘로? 채권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는요. 도시 중심에 있을까요? 도시 외곽에 있을까요? 힌트. 주거지 근처에 있어. 도시 중심에 있어요. 학교 부지는 수십 평 규모의 수천 평 규모야. 수천 평. 현재 땅 한 평에 무조건 3천만 원 넘어. 한 평에. 그러면 수천 평 되는 학교 부지 소유자한테 땅 몇 평? 한 평은 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다 뭐야?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인데 자 보세요. 갑이 자기 땅이니까 학교 부지로 지정되기 전에 자기 집을 지어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부지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개축이나 재축을 해야 되는데 학교 부지로 지정된 땅에서는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거든요. 어차피 학교 들어서면 철거될 건물이라고. 그럼 이 사람은 별을 보고 자야 돼, 잘 때. 여기서 못 살죠. 그러면 이 집을 그대로 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산다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돼. 무조건.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지급하고 요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요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낸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2천만 원. 같은 교수님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날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2천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중개사 시험 낼 것 같아 이 교수님이. 예상 문제로 2천만 원. 근데 그대로 틀린 거 찾기 2천만 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내신 문제들은요 다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에 뭔가 좀 이렇게 맺힌 게 있으신가? 다 2천만 원만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풀다가 웃음이 나왔다 그래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틀린 지문까지 찍어주는구나. 예. 자, 그래서 이거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현금 대신에 채권. 2번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 원하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3천만 원까지만 현금 주고 초과는 채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에 보겠습니다. 발행 기준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일단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게 10년 이내. 이율 예, 정기 1년 만기 정기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왜? 지방마다 물가가 다르거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발행 절차는요.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한다. 자, 이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요. 자, 우리 수용과 관련한 각종 보상을 해줄 때 쓰는 법이 공치법이라고 그랬죠. 공치법을 준용, 빌려 쓴다.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치법 준용이다. 시험에 지문에 나왔었어요. 자, 이제 개발 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요.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요거 허가를 받아서 꼭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땅 사가라 그랬는데 거절한 거예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이 성남시에다가 내 땅 사가라 그랬어요.
돈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또는 성남시가 매수 결정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2년 내에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는 이 토지 소유자 갑은요, 자기 땅에 꼭 필요한 건물은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 꼭 필요한 건물 갑이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이 갑의 토지는요, 도시계획시설 부지죠. 여기다 건물 지으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돼. 허가 받고 꼭 필요한 거 요걸 지을 수 있다는 거죠.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 생활에 꼭 필요한 김밥 천국이라든가 슈퍼마켓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2종 근생 3층 이하짜리 지을 수 있는데 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2종 근생은 못 지어요.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금지. 그러면 요 다중생활시설이요, 예전에는 고시원이라 불렀어요. 근데 고시원에 갔는데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 그 명칭을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로. 예. 그래서 3층 이하 2종 근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기출문제 맞춰볼게요. OX 문제. 매수 청구를 거절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X.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야. 3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2층짜리 연립주택으로 나왔어. 이거 적중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지을 수 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개발행위, 우리 아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을 때 돈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성남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또 누가 내주는 거야? 성남시장. 내줄까? 안 내준다. 허가 안 내주겠지. 아니 못 짓는 거지 뭐. 그렇죠? 예. 별 도움이 안 된다. 허가 안 내준다고.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자주 나오죠. 거의 매년 나와. 시력.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설치한다 결정 고시됐는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학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잃는 우리 뭐라 그래요? 실효. 실효라 그러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야, 실효. 예. 그래서 학교 설치하겠다고 내 땅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했다. 20년이 지나도 학교 설치 안 하면은요,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 사람은 이제 학교 부지에서 풀려 이제 자기 땅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보고 또 감동받는 분이 있어. 그래 우리 조국이 양심은 있네. 20년간 학교 부지로 묶어놓고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개인 땅 못 쓰게 했으면은 그 다음 날에는 풀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세종사이버대의 제 제자분이요, 부천에 사시는 분 계셨어요. 있잖아요. 부천, 경기도 부천시에.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제가 추가로 강의하는 걸 안 듣는 거예요. 동영상을 중단시키고 전화하다가 이제 안 들은 거지. 예. 그래서 자기 땅이요, 부천시에 학교 부지로 지정된 지가 25년 되신 분이에요. 25년. 예. 그래서 이분이 부천시 갔어. 왜?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20년 지났잖아요. 내 땅은 이미 5년 전에 학교 부지 풀렸는데 왜 안 알려줬냐. 그 담당자를 만났더니 담당자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짜 그러네. 과장님한테. 과장님 우리가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학교 부지에서 풀리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연락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혼났잖아요.
왜? 그 과장님은 저한테 교육을 받았거든. 국토계획법 부칙에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부칙에 20년 기간 계산은 2000년 7월 1일부터 해요. 부칙에 나와. 뭐 그때가 1900 그때가 2015년도였으니까 2015년이면은 15년밖에 안 지났죠, 그렇죠? 이 제도가 생긴 게 2000년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실효가 된 사례 언제 나왔냐면 2020년 7월 1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기간 계산하는 게 부칙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던 거지, 그렇죠? 참고로. 그래서 예전에 2020년 6월 달이었어요. 2020년 6월 달.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이제 막 풀리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가장 많았던 땅이 공원이었어요. 공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개인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묶였어.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풀리는 거예요. 자, 근데 공원으로 지정될 때는요. 평당 한 10,000원밖에 안 하던 땅이었는데 한 30년 됐거든. 80년대에 지정됐는데 맞죠? 한 30 넘었단 말이에요. 땅값이 오르고 주변이 다 개발되는 바람에 평당 한 5천만 원 갚아요. 그러면 공원 부지가 몇십 평 규모에 몇천 평 규모예요. 몇천 평이죠. 엄청나죠? 근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셔요. 연세가 많으시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식들이 새벽 기도 다니는 거예요. 제발 몇 달만 더 무사히 지나고 나면은 예? 공원 부지에서 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어떡하지? 자, 공원 부지에 풀리면은 거기다 자기 건물 막 지을 수 있잖아 이제는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풀어주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 설치하면 돼. 공원 설치하고 땅값을 주면 되잖아요. 땅값을 줄 돈이 없죠. 전국에 이런 공원으로 묶어놓고 공원 설치 안 했던 돈이 없어서 설치 못했어. 땅값을 줘야 되니까 60조 원이 넘어. 땅값만.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있죠. 한 달 남겨놓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해버려. 자, 도시 계획 시설인 공원에서 풀리기 직전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효과는 똑같죠. 그래 우리가 보통 쓰레기 차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에 침게 되는 거죠. 예. 쓰레기 차를 피하려다가. 예. 그래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예. 이해되시죠? 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요것이 이제 20년에다 가로치기. 20년 대신에 10년으로 틀리게 낸 것이 있고 다음 날을 빼서 20년이 되는 날로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중에서 5번 지문에 나와. 지문도 알려줘. 5번 지문에 나온다니까. 5번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리면 몇 번인지도 알려줘. 5번에. 왜? 이거 내시는 교수님은 다 5번에 내시거든. 약간 겁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것은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요. 제 동영상 강의를 들어봐요. 혹시나 공법이 개정된 게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러면 뜨끔해. 자기가 그렇게 냈거든요. 그때 바꾸는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한날 그 학회에 갔는데 제가 처음 보는 다른 대학 교수님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개정된 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랬는데 자기 뜨끔하거든. 자기 매일 그렇게 냈거든. 그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들 언제 보냐 그러면 우리 전국에 보면은 부동산 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은요. 만약에 2년제 학교면은 1학년 때 1차 시험부터 중개사, 2학년 때 2차 시험 붙고 붙으면은 학교 그 건물 앞에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놔요. 몇 학번 암흑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날 충청도의 모 대학교에서 제 이름 말하면 안 돼, 안 좋은 일이라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보고 충청도에 있는 그 모 대학교의 부동산학과의 전임 교수로 오라는 거예요.
전임 교수는 절대 다른 일을 못 해요. 학교 강의만 해야 되지 대외 수익 활동은 못 하고. 그래서 결대 안 하거든요. 연봉도 아주 작고 위수 지역도 있어. 금요일 저녁까지는 절대 거기를 못 떠나. 서울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못 한다고 그랬더니 고민이래 지금. 학교 우리 부동산 학과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과에서 중개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예. 그런데 그 학교에 정문 옆에요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붙은 거야. 그 대학교의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전원 다 떨어졌는데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께서 슈퍼 문 닫고 밤에 동영상 공부에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슈퍼를 다니겠어? 아니면 그 대학을 다니겠어? 슈퍼를 다녀야지. 그렇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동영상을 틀어놓고 감시하는,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동영상 틀어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문제의 출제 경향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가로치고요. 20년 대신에 10년 내거나 아니면은 또 다음 날 빼고 낼 거예요. 예. 그랬더니 뜨끔해. 본인이 계속 그렇게 냈거든. 그래서 또 바꿔서 내고 그럽니다. 그럼 웬만하면은 이런 걸 안 해야 돼.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이 안 볼 때 강의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나올 것인지. 자, 시료가 되면 뭐 하는 거야? 시료 고시라는 거. 시료 알려주는 거. 예. 그럼 여러분 요 매수 총구 이해가 되시죠? 이해만 되면은 문제 맞추기가 전혀 없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반복 학습하면 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